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정말 시장이 많이 살아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한 달이었는데요. 오늘 이 월봉 마감이 있는 날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서 매매 전략 세워볼게요. 먼저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음봉이 뜨면 좀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피보나치 0.38의 라인이 이제 46,000달러 구간에서 이제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는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상방으로는 48K 48,000달러 부근을 지금 이제 두 번 테스트를 했지만 지금 못 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48K가 주요 우리 기업들 우리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넥슨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평균 비트코인 매수 단가인 만큼 좀 아직까지 좀 층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48K 부근 이상 뚫어준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이제 52K 52,0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어제 비트코인 살짝 눌려줬지만 도미넌스도 살짝 하락해주면서 어제 알트들에 굉장히 많이 수급 돌아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지금 43 정도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불장 때 39, 40 왔다 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더 올라갈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비트코인 이제 다 찍어주고 도미넌스 하락해주면서 알트코인도 불장 많이 오고 비트코인이 보통 움직일 때는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지표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좋은 코인 소개시켜드리니까 투더 골드문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47에서 48K 부근이 주요 기업들의 매매 단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업들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씩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알트코인들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이 어제 잠깐 주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며칠 연속 오르다 보면 그렇게 잠깐 뭐 해소하고 쉬어가는 타이밍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어제 오후도 열심히 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좋은 흐름일 때 저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매수하시라. 그리고 질리카가 지금 너무 핫한 코인이잖아요. 질리카가 지금 며칠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 이 찐 불장이 온 게 아닌가. 한 코인이 하루에 한 몇십 %씩 올랐는데 이게 연속된다. 그러면 불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번에 불장의 아마 트렌드는 질리카였다. 그러면 질리카가 힘들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열심히 보셔도 되고 이 비트코인도 현재 지금 이제 5,700만 원 조금씩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해외는 이제 5,700만 원을 넘었지만 아직 국내에는 못 넘었는데 이걸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약상승 그리고 횡보를 이어간다라면 알트코인들도 꾸준히 이 순환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저희 이 투더 골드문과 같이 또 많은 내용 그리고 좋은 코인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질리카 어제 하루에 80%까지 올랐는데 오늘 또 오르면서 정말 코스피에 맞먹는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여러 지금 금융시장에서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또 우리가 악재를 살펴보면서 또 시장의 안정성을 좀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준비한 악재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관련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어제 장중에 2년물과 10년물이 순간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교차되는 이런 현상이 어제 이제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2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역전이 된다, 장단기 금리 차익 역전이 된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조금 우려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어제 저녁에 나스닥 장에서 이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뒤바뀌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거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전망이 너무 밝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5월 달에 0.5bp, 0.5% 50bp의 아마 인상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또 최근에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만 하더라도 약 8%. 그리고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는 이제 그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GDP랑 우리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적절한 이제 금리는 9.8%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씩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종 금리가 약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연준이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 요거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조금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 지금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화폐의 가치 아직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7% 오르는데 금리가 1.1% 지금 미국 같은 경우 0.5%다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올해 가지고 있는 만 원으로 작년에 만 원과 올해의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약간 좀 해지 수단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넣어놓은 우리의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의 가치 하락을 조금 막는 수단으로서 우리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이 지금 잘 쓰이고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지만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서 지금 잘 쓰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이렇게 우리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 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앞으로도 더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뭐 FOMC에서 뭐 0.5%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뭐 이제 확신을 해준 거고 이렇게 확신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리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0.5% 올릴 거다라는 이런 전망을 이미 시장에 다 거의 다 선반영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NFT 도난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요즘에 뭐 오픈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도 NFT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NFT 해킹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해킹이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루한 원숭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지루한 원숭이의 요트클럽. 이 작품이 이제 광범위한 피싱 공격으로 35개 NFT가 이제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AP 코인 에어드랍이 있었는데요. 요거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이제 링크를 올려놨는데 요거랑 정말 비슷하게 트위터를 만들어가지고 요 링크를 올려놨는데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지갑을 열어달라는 이제 그 구문이 뜹니다. 보통 이제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지갑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 잘 모르고 지갑 나의 이제 비밀번호를 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 해커들한테 나의 NFT 가지고 있던 NFT가 전송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 에어드랍 이슈가 있을 때 거래소에서 정말 잘 트위터 같은 거 주소 정말 잘 확인하시고 에어드랍에 있어서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이 주소가 맞는지 이 주소로 들어갔을 때 우리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보면은 글자 철자 하나 이렇게 바꿔놓고 해커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잘 만들어놓고 지갑 구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솔라나 뭐 팬텀 이런 지갑 등을 사용해서 NFT 에어드랍 이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 잘 확인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일단 NFT 같은 경우도 정말 최근에 가장 많이 해킹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보안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최대한 내가 피해보는 일 없게 방금 같은 사례는 내가 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그냥 내 손으로 찍어준 거랑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절대 없게 특히 NFT처럼 이런 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해킹이 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뭐 경찰에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찾기가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스스로 조금 지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오가 굉장히 핫하죠. 다오에서 이제
국보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국보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할 때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재단만 이제 조금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다오 같은 경우는 타일중앙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고 법인 등록에 있어서는 법인은 등록 안 했지만 이제 조직이고 조직 내에 이제 좀 네트워크 트랜잭션 이제 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투표권을 행사해서 참여 의사를 이제 뭐 매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동의를 다 했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소셜 다오인 헤리티지 다오가 이제 우리나라 옥션 K 옥션을 통해서 금동 삼총 불감 요 작품을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다오가 매입을 하는 게 정당한지 조금 법인적인 우리가 원래 법인만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쟤네가 법인도 아닌데 저렇게 매입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이제 법률적인 이슈가 조금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신사업이고 아직까지 우리 법안 등이 따라오기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조속하게 이런 법안도 잘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다오 같은 경우에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 국보를 저기 어디에 박물관의 51% 지분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넘긴 이유가 박물관에 넘기고 아마 이 문화재를 기반으로 이제 NFT를 발행을 하려고 지금 요거를 다오에서 이제 매입을 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NFT를 발행을 했을 때 이런 법률적인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빨리 제도화돼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세 가지 악재들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2년물과 10년물, 이 장단기 국채금리가 잠깐 역전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또 악재가 예견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NFT에 관심이 있다면 BAYC라는 이 프로젝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35개의 작품이 도난이 당하면서 정말 이 시장의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이슈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갑의 주소를 잘 확인하셔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에서 국보를 매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법률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 앞으로 갈 길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한스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네, 악재 제가 오늘 좀 준비해온 악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너무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그렇게 뭐 악재가 뭐 신규로 새롭게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저희가 아는 악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내용을 좀 빠뜨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랑 푸틴 같은 경우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 이후에는 또 계속 뭐 서로에게 총을 겨누면서 또 그렇게 적대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이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러시아가 생각보다 이 약소국인 이 러시아에 비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공략하는데 다소 지금 거의 몇 주째 공을 들이고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될 때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재래식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 핵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은 낮아지는데 뭐 이도 저도 아닌 이 상황에서 길어진다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막말로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라는 것도 저희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도 몰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악으로 나빠졌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하지만 뭐 그런 확률은 현저히 적다. 하지만 그냥 알고만 있으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러시아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 글로벌적인 제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국채 때문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일 이번 달 4일에 이제 국채 만기가 또 한번 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국채 만기는 러시아가 루블화를 통해서 갚았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통해서 유로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갚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번에 갚아야 되는 국채 만기는 루블화를 통해서 갚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국채를 갚을 때 달러를 통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러시아 입장에선 너희가 달러를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우린 루블화를 해야 돼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블화를 통해서 갚겠다. 하지만 이 루블화를 통해서 갚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만기가 왔을 때 갚아야 되는데 서로 달러 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루블화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충안을 찾을 수 없다라면 첫 디폴트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이거 갚을 돈은 있어요. 제가 조사했을 때 이 지금 남아있는 채무도 갚을 돈은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루블화를 통해서 약간 떠보는 식의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너희가 국채를 이거 만기를 못하면 너희도 손해보고 우리도 손해보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좀 떠보면서 이 루블화를 좀 가치를 올리면서 이걸 활용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악재 중에서 뭐 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그 FOMC가 이제 조금씩 뒤에 밀렸고 그 사이에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그리고 4월 초, 4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 같은 이 불장이 이어질 텐데 좀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없어요. 나머지 뭐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일정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하지만 그거에 맞게 짧게 빠르게 하시면 매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급등했을 때 그거 타서 사실 뭐 다음 날도 오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걱정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서 물려가지고 다른 코인들 달려갈 때 그거 못하고 계속 물려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수하셔서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시고 그거 가지고 다른 곳에 또 투자하셔가지고 달리면 또 사서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앞에 이렇게 FOMC 하다가 좀 빠졌는데 이 FOMC가 앞으로 한 6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다. 여전히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것이고 우리가 누구도 예측하지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니면 웬만한 예측 내용들은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위에 같은 제가 악재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악재들은 그냥 단순히 내용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혹시나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 놓친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만 좀 아시면 되고 만약에 갑자기 떨어진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떨어졌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떨어졌다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걸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이 조금 빠진 이유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평화 협상에서 좀 낙관론이 다시금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 와닿을 만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다렸던 이 불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장의 초입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또 순환 장세를 따라서 탈 수 있는 그런 또 순발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매매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트레이너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테라 관련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테라가 지금 생태계를 굉장히 잘 키우고 있고, 테라 이제 권도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10억 달러, 이제 10억 달러 매입을 했는데, 요거를 테라 생태계에 이제 리저브 자산으로 쓴다고 이제 발표를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지금 뭐 이제 테라의 목표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외하고 비트코인 세계 최대 비트코인 이제 매수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 전 세계 32등 정도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모습을 테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 지금 테라가 최근에 10억 달러면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 정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30억 달러, 약 한 3조 6천억 정도 규모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매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해 가느냐라고 한다면은, 테라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뭐 발행하는 이제 테라인데, 이거에 있어서 이제 앵커 프로토콜 예치에 있어서 예치 준비금을 조금 너네 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자 지급 이슈가 있었는데, 요걸 잘 해결을 해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라 루나가 이제 국가라고 본다면, 그 밑에 디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들에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런 국가가 만약에 조금 흔들리게 된다, 이런 생태계가 이제 뭐 외부 요소로 인해서 이제 뭐 폭락 아니면 덤핑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정말 조금 안정하게 이제 뭐 달러 보유액을 늘리고 이제 통화 스와이프를 이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이제 안정화를 잘 시켜주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테라 같은 경우는 BTC 리저브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테라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0.98달러 이하로는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를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라의 가격이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루나를 또 소각을 시켜가지고 이제 또 가격을 맞추는 이런 안정화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잘 구축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권도영 대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뭐 테라의 실패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자체 시장의 실패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정도로, 정말 앞으로 좀 테라가 생태계 확장을 잘 해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거에서 이제 BTC를 볼 때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지금 테더로 보통 많이들 보시는데, 테더로 보는 게 아니라 UST로 그런 보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응원하고 싶은 점은 이제 테라가 저기 성수동 쪽에 이제 그 기업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선두를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응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3,400달러 선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굉장히 이슈도 많죠. 지금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굉장히 이슈가 많고, 이더리움도 뭐 지분 증명에서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고, 뭐 이제 롤업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전에 이제 롤업 이슈가 트랜잭션 개수를 줄여가지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매출이죠. 가스비가 이더리움 매출을 줄여서 이더리움의 가치 하락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더리움이 매출을 낼 때마다 이더리움은 소각을 되는 이런 좋은 구조를 가졌는데, 이게 지금 롤업 방식을 통하면은 지금 거의 트랜잭션 수가 100개에서 1개로 줄어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100분의 1로 요거밖에 소각이 안 되면 좀 안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NFT에서도 계속 쓰이고요. 이제 근본입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본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더리움이 이제 3,400달러 선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이제 지금 역프가 조금 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지금 410만 원인데, 이제 해외 가격 같은 경우는 415만 원, 6만 원 그 정도 선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래블 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에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래블 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바이낸스 차트 그리고 업비트 차트가 그림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추세선이라든지 뭐 피보나치 이런 거를 이제 업비트 차트를 켜서 보면은 굉장히 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이유가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많이 붙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래블로 좀 빨리빨리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지금 구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구간도 굉장히 좋고, 1차적으로 만약에 내가 좀 단기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460만 원 선까지는 조금 1차 매도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꾸준히 매주 뭐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히 사 놓는다면은 한 9월쯤 가서는 정말 좋은 결과 볼 수 있으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분들 조금씩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이번 저점 부근에서 테라에서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를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도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이 트레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을 볼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괜찮게 보인다라면서 응원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만큼이나 이더리움의 성장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도 20%를 넘기면서 역시 알트코인 대장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달러로는 3,400달러, 또 하나로는 400만 원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가 잘 돌아가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거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금리 인상을 해도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그런 시장이 잘 돌아가고 아주 순풍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3월 민간 고용이 이제 45만 5천 건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상 수치보다 조금 더 상회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가지고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금리 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0.5% 정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좀 확실시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패드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입에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고용 지표가 좋으면 우리 금리 인상하겠다. 물론 저번에도 고용 지표가 좋았고 이번에도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또 금리 인상,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그러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에 능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금리 인상이 들어왔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보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또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풍 아주 좋은 흐름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남아있을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런 고용 지표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걸 좀 뒷받침해주고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카가 이제 뭐 지금 POW 관련해서 너무 환경에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카의 뭐 그 채굴 금지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들어가지 않았냐면 여러 반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은행 시스템에 드는 전력에 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게 지금 은행들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보다 전기가 덜 든다. 그러니까 은행은 막대한 내용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전산 처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암호화폐 이거를 채굴을 하고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게 훨씬 적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반론을 들면서 오히려 암호화폐가 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치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은행을 유지하는 게 전기세가 더 드는데 그럼 암호화폐 더 나쁜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암호화폐 지금 여러 나라에서 뭐 제한도 없이 누구나 어느 한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도 더 좋은 거 아니냐? 암호화폐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좀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이 이걸 배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라. 실제로 따져보면 더 친환경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 뭐 채굴 관련해서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 체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환경 오염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좀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단점이기도 하고 이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친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트레이너님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코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진리카 관은 굉장히 많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징주로 조금 들고 와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진리카 일단은 간단히 소개드리면 지금 뭐 왜 올라가냐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이제 뭐 확장 현실 기반 메타버스를 뭐 출시를 한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이슈와 함께 굉장히 많은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리카 코인이 거의 뭐 이번 지금 비트코인 상승기에 정말 이제 뭐 대장주로 진입할 만큼 정말 끊임없이 그냥 전고점 매물 같은 거 다 뚫어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세한 거는 조금 차트 먼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전체 뭐 업비트 위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지금 3조 7,500억 정도가 찍혀져 있습니다. 3조 700억이면 거의 뭐 이제 코스피랑 맞먹는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한 8조에서 11조 정도 되니까 그거에 이제 절반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진리카가 거래 대금이 어마무지하게 거의 터져줬고요. 기존에 이제 이만큼 터진 게 이제 뭐 보라가 뭐 예를 들어서 4조 지난 불장에 4조 정도 터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그걸 지금 역전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시작한 게 이제 시작 구간이 약 50원 정도입니다. 50원 정도부터 약 250원 정도 부근까지 약 한 5배 정도 이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오늘 최고점을 찍은 373원 구간을 본다면은 거의 이제 여기 부분이죠. 여기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줬던 이 구간입니다. 왼쪽 어깨 그리고 좀 내려가다 오른 어깨까지 한번 만들어줬던 이중 천장형을 만들어주면서 떨어져줬던 이 구간인데 이 구간 보시면은 한 번 다시 고점을 테스트했지만 역시나 여기 RSI 고점은 떨어지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떠주면서 쭉 내려가는 이런 모습 데드캣 바운스 보여줬고 이런 구간은 살짝 데드캣 바운스 나오면서 지금 쭉 흘러내리는 이때 한번 큰 상승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추세 이탈 일어나 주면서 큰 상승 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진리카 저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지금 뭐 접근해야 되고 어디서 지금 새로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새로 들어간 지금 진입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고 물론 내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일 갈지, 내일 더 갈지, 내일 폭락할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730원 구간을 일단 돌파해 줘야 됩니다. 오늘 저항 맞고 내려온 구간이 있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어깨 라인입니다. 어깨 라인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못하고 지금 뚫고 내려왔어요. 정말 진리카가 강한 추세 라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전고점 라인도 가볍게 뚫어주고 웨이브 차트처럼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면은 거기 부분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손절가 저는
전고점을 잡고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1시간봉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은 올라갔습니다. 고점 올라갔는데 지금 RSI 고점은 떨어지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지금 140원에서 지금 210원으로 올라갈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힘이 강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일단 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많이 위험하고요. 마찬가지로 30분 봉만 본다고 하더라도 30분 봉만 봐도 여기 190원, 195원에서 280원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RSI는 이제 90에서 85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구간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구간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마는지 이런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익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약 240원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240원 구간이 기존의 넥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240원 손절가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의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요. 지금 여기 위에 만약에 내가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240원 위에 안착하는 거 보면은 좀 더 들고 계시고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240원 기준 딱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코인인 만큼 자세한 차트 분석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여력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이런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 코인은 일단 솔라나 들고 왔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이제 소리 없이 강하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솔라나 이렇게 뉴스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 솔라나를 좀 사용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최근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펀드의 유입 금액이 지금 이제 3개월 만에 작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카 조항 있죠. 미카에서 POW 금지 조항이 빠지면서 다시 이제 유럽계 펀드들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다. 그리고 그 유입된 금액은 2,335억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솔라나 관련 파생 상품도 약 8,700만 달러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을 뒤를 잇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솔라나의 총 운용 자산의 약간 36%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유입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시에서도 이제 솔라나 기반을 NFT를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오픈시는 이제 예전부터 이더리움 기반 그리고 폴리곤 그다음에 클레이튼 기반의 NFT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솔라나를 추가해서 더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솔라나가 이제 꾸준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현재 146,000원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대비해서 현재 제가 이 금액이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냐라는 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가격까지 올라가기 쉬울까라는 걸 가격 공략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지금 이제 146,000원대까지 왔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끄어보면 제가 지금 진하게 선택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좀 못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뚫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6,000원인데 자, 이 146,000원 라인을 좀 확실하게 뚫어준다라면 매물대가 그 위로는 상당히 없습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까지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구간은 이제 17만 9천 원까지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인도 솔직히 말하면 매물대가 약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20만 5천 원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자, 이 솔라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어제나 오늘 금액을 넘어설 때 물론 뭐 1,000원, 2,000원이 좀 손해 보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남들보다.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가격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한 17만 9천 원, 뭐 17만 원 뭐 중반 후반까지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또 여기까지 금방 도달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똑같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한 20만 5천 원까지 좀 또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RSI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좀 지금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가는 게 좀 신경이 쓰이지만 웬만한 코인들 다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 들어갔다 해서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저희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다만 상승한 이후에 내가 시장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그러면은 상승한 것보다 본절 라인 왔을 때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뭐 마음 졸이면서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익절 혹은 본절만 두 가지 타이틀만 가져가시면 지금 시장 좀 대처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도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시해주신 차트 분석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공략 코인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준비한 공략 코인 이제 STP입니다. STP 오랜만에 조금 들고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 나오게 됐습니다. STP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삼성과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좀 요런 맺은 요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약 300% 정도 이상 띄워주고 나서 지금은 조금 길게 조금 횡보해주는 요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요. 조금 STP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가진 자산을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바꿀 때 조금 쓰이는 이런 토큰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서, 자세한 건 조금 차트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P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오전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정보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가총액 약 한 200억, 2천억 정도 그런 규모, 적당한 이제 준 알트코인 튀어 오르기 좋은 그런 종목이고요. 우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튀어 오른 종목을 위해서 잡기보다는 조금 안 튀어 올랐는데 그림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그림이 좋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안 튀어 올랐는데 차트가 괜찮다라는 종목들이 지금 잘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샌드박스 잘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TP 지금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아까 말한 삼성과 뭐 계약이 맺었다 이 부분입니다. 정말 큰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하락 채널을 쭉 그려줬는데, 지금 하락 채널을 이탈을 하고 여기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둥근 원형 패턴을 그리면서 기존의 이 매물대 구간을 뚫고 올라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여기 부분 박스권 상단을 뚫어 주었고요. 오늘 한 번 더 뚫어주면 상승하면서 전에 이제 윗꼬리를 남긴 구간입니다. 윗꼬리를 남긴 구간이 이제 약 140원 구간까지 피레침을 그려주면서 우선적으로는 도지형 캔들을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캔들 모양만 보더라도 양음양 그려주면서 지금 오늘 도지를 그려준다, 양음양 이후에 도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형 구간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우리가 또 손절가 라인도 봐야겠죠.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약 120원 정도 구간입니다. 120원, 123원 정도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잡고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123원 정도 타이트하게 조금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목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원 구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지금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코인 한수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 이제 차트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우리가 나올 타이밍은 과매수 구간에서 여기 80, 70선 밑으로 꼬꾸라질 때 이때 나오시면 되고요. 이걸 1차적으로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MACD가 지금 0 위로 뚫고 히스토리를 뚫고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MACD선 빨강선에서 위에 파랑선 뚫고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 부분 나갈 때 이 두 가지만 체크하셔도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선방하실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손절 라인 그리고 익절 라인 잘 잡아가지고 제가 익절 라인 잡아드린 거는 여기서 반익절입니다. 반익절 일단 하시고 그 이상 올라간다면 그 이상에서는 마음 편하게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그때 한 번 더 제가 뭐 짚어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양음양 패턴을 그려준 이후에 도지형 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어떤 의미가 갖는지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매수 매도 단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받아볼게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코인들이 출발한 코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혹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낮은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낮은 코인을 한번 공략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세고 좀 들고 왔어요. 차트를 통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제 오미세고가 6,95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을 한번 볼게요. 20 그다음에 60으로 이어지는 이미 정배열 같은 경우는 3월 26일, 27일부터 정배열이 됐어요. 물론 이때 매수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고점을 찍어서 피보나치를 꺼었을 때 지금 0.236 라인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코인들도 0.236 라인 제가 지금 이렇게 커서로 찍어드린 라인들까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오미세고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좀 봤어요. 지금 오미세고가 6,950원이면 웬만한 코인들이 지금 8,000원 라인까지 올라올 텐데 그러면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는 아니도 조금 천천히 간다라고 봤을 때 안정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7,000원 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7,000원 밑으로 한번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 가격대가 지금 8,000원입니다. 7,990원이니까 8,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8,000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를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손절 라인은 6,500원 잡았습니다. 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6,500원 라인이 생각보다 그 아래 박스권을 가져가는 바닥 지지가 되는 라인을 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6,500원 라인에서 한번 손저가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7,000원 밑에서 매수를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길게 봤을 때 한 8,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솔라나랑 똑같이 얘도 매물대가 상당히 0.236과 382 라인의 매물대가 약해요. 물론 과거에도 있지만 이때도 거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이 그 가격을 유지했던 시간이 다소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도 그 시간이 다소 적어질 것이다 라는 걸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받는다. 뭐 진리카가 잘 올라간다. 그럼 7,900원까지 한번 또 7,900원, 8,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7,900원이 아니죠. 죄송해요. 다시 찍어드릴게요. 1,3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미세고도 한때 큰 상승 보였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또 한 번 그런 불장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순환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 솔직히 달린 것들을 제가 타기에는 지금 뭐 진리카처럼 몇십 프로 달리는 것들 타기에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이고 저도 그걸 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시선을 좀 바꿔서 안 달린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많은 코인들이 제가 말씀드린 236 라인에 좀 많이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달을 안 한 것들, 그럼 얘도 도달을 할 텐데 그러면 얘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출발 안 한 것들 한번 찾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환매 속에서 어떤 코인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더 많은 코인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골드색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 여러분들 검색하시는 그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무료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순환 시장이 허락하는 데까지 열심히 벌자라는 주제로 한수님께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